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에는 금요일엔 11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에는 총 6개의 교차 경주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양일간 인기마와 비인기마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던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먼저 금요일 4경주에서는 경주 전까지 입상이 가장 유력했던 파이널 레너와 나혼잔설이 이변 없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이 1.9배, 쌍승식은 4.6배로 양이 통틀어서 가장 낮은 저배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금요일 6경주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던 아이마델과 보나거리 입상에 실패를 하고 오히려 인기를 끌지 못했던 구파크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복승식이 42.4배, 쌍승식은 141.7배로 양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고배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주였죠. 바로 로드투 G1 챔피언십 경주에서는 경주 전까지 인기를 모았던 부활의 반석은 입상에 실패를 하고 반면에 그레이트 킹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이 29.1배, 쌍승식은 74.2배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향후 진행되는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가 승점을 쌓고 또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경마팬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돌아오는 2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에서 주목해야 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제것마필 중에 좀 실전에서 기대치를 많이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본 마필이 19조 김영관 마방의 러닝삭스라는 이제 미국산 3세 신예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주행 심사 내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데뷔전에서는 좀 그 경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좀 하위권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특별한 병력 없이 그냥 장기 휴양을 하고 이번에 이제 복귀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검 내용도 괜찮고요. 이 마필 설명에 앞서서 이 19조 김영관 마방이 최근에 거의 역대급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부경에서는 김영관 마방이 매년 뭐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는 있는데 1월 성적이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8두가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8마리가 나와서 7승을 하고 그 다음에 2착 한 번 했어요. 네. 2착 한 번도 저희가 이 코너에서 제것마 때 이제 추천드렸던 이 럭키노바가 목 차이로 지면서 요 마필만 아쉽게 준우승을 했고 나머지 7마리가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달에 30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반을 우승했습니다. 15승을 하고 2착이 6회. 그러니까 30마리 출전해서 21마리가 2착 내 입상을 할 정도로 김영관 마방 또 마필 수급 상황을 봐도 예전에 좀 외산마가 약간 좀 국산마는 셌지만 외산마 쪽이 19조가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예들 보면은 외산마들도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김영관 마방 매번 뭐 100승 언저리 넘을 때도 있고 좀 모자랄 때도 있고 이렇게 압도적인 승수를 쌓고 있지만 올해야말로 역대급 성적을 내지 않을까. 지금 1월부터 15승을 올릴 정도로 막강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 러닝삭스도 데뷔전 내용은 좀 안 좋았지만 많이 띄워줄 마필로 제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러닝삭스는 작년 8월 11일에 뛴 경주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거세수를 시행하고 특별한 질병 없이 장기 휴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에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요. 주행심사 내용 어땠나요? 8번 게이트 김도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는 좀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상당히 졸전을 펼쳤던 그런 마필인데 이 재검 때는 지금 외선에서 강하게 밀고 나오자 좋은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스톤골드라는 또 이 장기 휘양마였고요. 이 마필 지난주에 다시 복귀전에서 이제 좀 앞선 나섰지만 사착에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선두로 치고 나오는 마필이 이제 1등급의 강마인 마천볼트입니다. 자, 러닝삭스가 물론 좀 몰아내긴 했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대로 꾸준히 걸음이 나오면서 이 마천볼트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1위로 통과를 하는데 이 마천볼트도 라스트에 좀 추진을 했거든요. 같이 추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러닝삭스가 그러니까 뭐 주행 심사 보면 이제 꼭 잡고 가면서 여유롭게 통과하는 마필이 있고 또 이처럼 이렇게 계속 추진하면서 통과하는 마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추진 시에 어느 정도의 그 탄력이 나와주냐 이게 좀 관건인데 이 러닝삭스는 추진하는 대로 꾸준히 탄력이 나와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러닝삭스는 혈통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또 외조부가 언브라이드송이라고 뭐 최상위급이고요. 이제 대부분 좀 스탠다드한 혈통이 뭐 모계가 노던 댄서면 뭐 부계가 그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 요게 가장 주류를 이루는 혈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러닝삭스가 그렇습니다. 부계는 노던 댄서 계열이고 모계는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뭐 외조부 그다음에 부마 다들 상위급 시스말이기 때문에 이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히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복귀 전에 좀 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뭐 가속 챔피언, 리치머니를 필두로 빠른 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러닝삭스가 지금 주행 재검 때 보여준 스피드라면 충분히 앞선 전개를 하면서 버텨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닝삭스는 4개월 이상의 장기 휴양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긴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출전하는 금요일 구경주에서도 주행심사 때 그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일요일 2개 경주 각각 분석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경주는 2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4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제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인기 3강은 이제 3세 마필들, 좀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들이, 세 마필이 직전에 이제 우승하고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이 세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자, 백두전기는 직전에 이제 김철우 기수 기승해서 바닥권 전개하다가 직선에서 좋은 추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네. 이 부경볼트는 이제 데뷔전에서 1000m 타긴 했지만 상당히 여유롭게 우승을 하고 이번에 이제 거리를 좀 늘려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이스레그도 직전에 좀 훈련 시에 상태감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빠르게 앞선 공략을 하면서 좀 비교적 여유롭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전기, 부경볼트, 아이스레그 이렇게 그 승급전 펼치는 세마필이 인기 3강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직전에 이제 5등급 승급 이후에 한 12점 만에 모처럼 만에 이제 2착 입상을 했던 매니 디센던트 그리고 좀 마체가 너무 커서 저는 좀 500 한 40 넘어가면 좀 항상 좀 불안함을 좀 느끼는 그러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블랙파인이 570kg대 말이거든요. 네. 직전에 인기 끌고 3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팔릴 걸로 보이고요. 또 게우지코지는 원래 선행 유리형인데 직전에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끈기를 발휘하면서 3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우지코지 같은 경우 내측 게이트 포진되면서 좀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백두전기, 부경볼트, 아이스레그 이렇게 인기 3강에 매니 디센던트, 블랙파인, 게우지코지 이러한 마필이 도전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백두전기와 부경볼트 그리고 아이스레그를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외에도 매니 디센던트와 그리고 블랙파인, 게우지코지를 도전세 경주마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4조 임금만 마방의 부경볼트라는 시네마입니다. 1000m 우승했고 데뷔전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승급전의 거리도 좀 늘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 마필 혈통적으로 보면 이제 부마는 델라고브롬으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부마예요. 근데 모마가 밀리언 달러 이 부경에서 2등급까지 상당히 1등급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 이제 밀리언 달러라는 마필인데 이 밀리언 달러의 자마입니다. 부경볼트가. 근데 이 목의 형제 마필 중에 노피어스, 무한 스피드, 퍼스트 위닝이 있는데 세 마필 다 좀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요. 특히 노피어스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 빠르게 승급할 정도로 단거리에서는 좀 상당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부경볼트를 제가 이 승급전에 1300 거리를 늘렸음에도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마필이 이제 주행심사 때 좀 특출난 점이 없었어요. 좀 인상적인 게 없고 기록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좀 주목을 덜 받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승 내용도 좋고요. 그리고 마필 마체를 보니까 이 마체가 상당히 좋은데 근육 발달이 그러니까 시내치고는 상당히 빠르게 완성이 돼 있다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경볼트 이번에 승급전부터 좀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게이트 정동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6번마 대동이너 최실의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이 이제 교학상장입니다. 9번마인데 이호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이노와 교학상장이 아주 낮은 최저배당을 좀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부경볼트는 무난하게 스타트해서 그냥 앞선 마필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이 교학상장이 이 당시에 컨디션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인기를 끌었는데 직선에서도 좀 탄력 발휘에 실패를 하면서 이 경주에서는 입상에 실패를 했고 지난주에 1300으로 거리 늘려 나와서 우승을 한 마필이 지금 이호식 기수가 기승한 9번 마필이고요. 자, 대동이너가 좀 능력마답게 외선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지만 초반 벌어진 거리를 좀 좁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부경볼트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갓 3세가 된 마필 치고는 마체도 좋고 특히 근육 완성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도 늘어난 거리도 앞선 전개하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부경볼트는 데뷔전부터도 인기도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과연 이번 5등급 승급전에서도 이 직전 경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제10경주 2등급 20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좀 능력 좋은 마필들이 많이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 넘버원은 혈통적으로 너무나 우수한 마필이고 제가 직전에도 이 코너에서 이제 좀 혈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준우승하면서 이제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막강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포나인즈도 직전에 이 코너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추천드리면서 훈련시 걸음은 좀 안 좋지만 네. 그전에도 그러한 상태에서 좀 뛰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좀 훈련 내용이 별로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약간 좀 의심을 좀 받았던 그러한 배당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조기시에 좀 빠릿한 감은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직전과 크게 훈련 시 차이점은 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좀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포나인즈도 좀 팔릴 걸로 보이고요. 자, 무한열정 직전에 선행 여유승하면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또 승급전인데 원래 이 마필을 잘 타던 사토시 기수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코너에서 직전 경주를 앞두고 계속 추천했던 월드 넘버원 포나인즈 무한열정 이 세 마필이 같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세 마필 다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흐뭇이 직전에 선행으로 여유승을 했는데 월요일날 조교를 안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또 병력은 없습니다. 근데 울줄리 마방이 이렇게 좀 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흐뭇은 이제 출전 여부가 약간 불투명하긴 하지만 출전한다면 좀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9조 김영관 마방의 인더백 직전에 1600에서 2등급에서 모처럼 만에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복귀상으로는 세게 볼 수 없었지만 이 마필은 그때 직전 경주를 앞두고 훈련 시에 워낙에 상태감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더백도 좀 팔릴 걸로 보이고 고배당 복병마로는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찾은 프리어스 파크가 원래 좀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마필이 좀 복병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드 넘버원 포나인즈 무한열정이 인기 3강으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흐뭇, 인더백, 퓨리어스 파크 이런 마필들이 도전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인기 3강으로 월드 넘버원과 포나인즈 그리고 무한열정을 꼽아주셨고요. 이외에도 흐뭇, 인더백 그리고 퓨리어스 파크를 도전세 경주마로 꼽아주셨습니다. 2000m 장거리 경주인데요. 과연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15조 안우성 마방의 무한열정입니다. 직전에 3등급 레이스에서 선행으로 좀 여유승을 하고 이번에 승급전이거든요. 그리고 거리를 좀 2000m로 늘려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내용 보면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상당히 빠른 마필이었고요. 제가 이 마필 2세마 때부터 보면은 마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체가 상당히 좋고 그 마체 그 밸런스를 보면 이 마필은 좀 띄워줄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좀 압도적인 초반 스피드를 보이면서 아주 가볍게 최외곽이었지만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자, 이 레이스는 그 5번 마필이 이제 안말 강자인 브라이트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트 스타가 좀 강축으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고요. 요번에 이제 같이 출전하는 포나인즈가 이 11번인데 요때 또 강한 인기를 끌었고 또 7번마 노열아트 추임력 좋은 마필이죠. 요 마필이 또 강한 인기를 끌었고 무한열정은 이 당시에 인기 상위권으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뭐 큰 무리 없이 4코너까지 편안하게 좀 선행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브라이트 스타가 앞말이지만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 스타가 스타트부터 해서 상당히 안배 잘하면서 3코너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열정이 좀 페이스를 빨리 끌러가자 브라이트 스타가 좀 밀어붙이면서 바로 뒤를 쫓아오는 그러한 걸음이었는데 직선에서 좀 걸음의 차이를 보이면서 무한열정이 좀 여유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2000m 레이스인데 혈통적으로 보면은 그 모마가 상당히 좀 단거리 스프린트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부마도 오피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스프린트 계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의 혈통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모계 쪽에 AP인디라는 최상위급 시스말이 있습니다. 근데 AP인디가 좀 긴 거리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0m지만 뭐 혈통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직전 경주에 너무나 여유승을 했고 또 적임인 사토시 기수가 철저히 좀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무한열정 승급전이지만 연투가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무한열정은 직전 경주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과연 2등급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4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회 경마 제3경주 3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액톤 블레이드 브리더스컵을 제패한 액톤 블레이드가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이제 KR컵 마일 3관의 첫 번째 대상 경주가 열리거든요. 좀 대표 마필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은 이제 초인마가 아무래도 선두주자죠. 초인마가 이제 1700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일컵이 이제 1600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거리를 이제 늘려서 1700을 경험을 했는데 의외로 좀 기대치보다는 못한 걸음을 보이면서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뭐 첫 거리 경험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의 안말의 강자가 이제 신의 명령인데 이 마필이 이제 브리더스컵에서 3착을 하고 직전 경기 1200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이제 금주에 서울 1호 구경주에 1800m 2등급 승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명령도 좀 이제 거리를 좀 늘려서 적응력을 좀 쌓으려는 그런 입장이고, 자, 부경의 대표 주자는 이제 액톤 블레이드인데 이 마필은 뭐 이미 국 5등급에서 1600에서 선행으로 아주 여유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안말 강자가 이제 지난주에 출전을 했던 영천더비입니다. 지난주에 이 코너에서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영천더비인데 이 마필이 좀 훈련 시에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도 약간 좀 의심을, 물론 이제 인기 1위로 팔리긴 했지만 약간 좀 의심을 받는 그러한 배당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좀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아주 여유승을 했기 때문에 KR컵 마일의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마필들 좀 혈통을 보면은 이제 북의 쪽으로 보면은 초인마는 매니피고요. 액톤 블레이는 액톤 파크인데 지금 기존 그 시스말의 넘버 1, 2거든요. 그리고 신의 명령은 한센이고 이 영천 더비는 썬더 모카신인데 이 두 시스말은 또 신의 시스말 중에 1, 2예요. 그래서 이 마필들 향후 어떻게 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주와 관계없이 이제 KR컵 마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자, 이 경주는 이제 액톤 블레이드가 아무래도 브리더스컵에서 워낙에 좋은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강축으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같은 19조 김영관 마방의 아메리칸 파워도 상당히 센 말인데 이제 공백을 크게 두고 나오거든요. 근데 컨디션은 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좀 팔릴 걸로 보이고요. 또 메이플 클래식이 직전에 전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뭐 킹짱도 3세 신의 강자고요. 담양태양도 선행 나가면 상당히 센 마필. 그 다음에 뭐 직전에 좀 부진했지만 아델의 진주라는 마필, 그리고 뭐 모닝파크, 또 고배당 복병마로는 당찬질주까지 볼 수가 있는데 액톤 블레이드 강축에 좀 후착은 좀 혼전도 있게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 굉장히 혼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관 마방의 액톤 블레이드가 강축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아메리칸 파워와 메이플 클래식, 킹짱 등 여러 도의 경주마들은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뭐 뻔한 인기 1위이긴 하지만 좀 강마가 어떻게 뛰는지 그걸 좀 한번 보고자 그 액톤 블레이드를 이번 경주 좀 추천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직전 경주가 이제 브리더스컵 2세 대상 경주였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게이트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교를 이호식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톤 블레이드는 이호식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이고요. 이호식 기수가 1월달 기수 부경 기수 다승 1위예요. 그만큼 상당히 좋은 기승감을 보이고 있는 기수입니다. 자, 이 경주가 이제 부경의 그 백광열마방의 월드선이 그 이전까지 워낙에 좋은 추임력을 보였기 때문에 월드선이 인기 1위였고요. 그리고 서울마인 7번마 초임마가 인기 2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액톤 블레이드는 좀 선행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인기도에서 저평가된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빠르게 문세영 기수의 글로벌 라인이 아주 뭐 죽더라도 선행 가서 죽겠다 하면서 좀 오버페이스 하면서 선행을 나가서 직선에서 많이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자, 곱게 따라가던 그 액톤 블레이드가 직선을 치고 나오면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KRX 마일 그 설명을 드리면서 내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천 더비는 이 당시에 경주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 액톤 블레이드가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외선에서 지금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 초입마 그리고 선입권에서 버티고 있는 마필이 신의 명령입니다. 이 세 마필 다 KRX 마일에 좀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인기를 강하게 끌 걸로 보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상당히 빠른 페이스 선두권 전개 후에 직선 끝까지 걸음이 무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주 기록이 1분 27초 3인데 같은 날 그 상위 등급 마필들하고 기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록적으로도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1호 3경주는 액톤 블레이드를 축으로 좀 후착을 찾아야 되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액톤 블레이드는 지난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3등급 승급전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인데요. 4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회 경마 4경주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포텐셜은 직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다가 직전에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직전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점을 보고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좀 컨디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카스바 프린스는 데뷔전 때는 이제 약간 추입 성향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 다음 경주에 인기 아주 강하게 몰고 완전히 졸전을 펼쳐버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직전 경주에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필 자체가 약간 좀 기복기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직전과 직전 경주 내용이 좀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강번개는 데뷔전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고요. 그러자 이전째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데뷔전 때 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좀 편성이 강하다 보니까 6착으로 좀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요. 당대화시는 마체가 작은 앞말인데 좀 선행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슈퍼매치가 최근에 계속 한 6번 정도를 계속 1800만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의외로 좀 상태도 좋았는데 직선에서 좀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제 1200으로 거리를 대폭 줄여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원래 좀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뛸 것 같아요. 계속 긴 거리로 단련을 시켜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슈퍼매치 좀 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터보에너지는 직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3착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카스바 프린스, 최강번개, 그리고 슈퍼매치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3강으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포텐셜, 당대화신, 그리고 터보에너지 한두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좀 선전하고 있는 로드셀까지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 자 3강 4중 양상의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카스바 프린스와 최강번개 그리고 슈퍼매치를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고요. 그 이외에도 포텐셜과 당대화신, 로드셀, 터보에너지를 도전세 경주마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경주 그렇다면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자, 원래 이제 출마 등록상으로 보면 이제 타이틀 매치가 직전에 엄청 뛰었거든요. 네. 이 마필을 제가 사전 인기도 때 이제 언급을 안 드린 이유가 훈련을 시키다가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9조 김영감마방에서 이제 슈퍼매치 한두가 나올 걸로 보이고
이 타이틀 매치는 뭐 나왔으면 강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훈련이 없는 걸로 봐서 출전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는 마필은 27조 이상형 마방의 카스바 프린스입니다. 네. 다른 건 없고요. 뭐 이 마필도 이제 그 미국 경매 시장에서 3만 불, 요즘은 이제 어지간하면 5만 불 넘게 도입이 많이 되는데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좀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인데 뭐 혈통적으로도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것도 좀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을 제가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전에 또 그 당대화신과의 그 앞선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냐가 상당히 좀 관건이긴 한데 카스파 프린스 직전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연투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후창마를 8마신 차로 따돌리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게이트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조인권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가 연속 기승할 걸로 보이고요. 초반에 뭐 그렇게 강하게 밀지 않았는데도 물론 이제 게이트 1게이트 이점이 있긴 했지만 아주 편하게 아주 빠르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단독 선행이긴 했지만 좀 페이스가 좀 빨라지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후청마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8마신차 여유승을 했는데 자, 이때 카스파 프린스가 기록한 기록이 1분 13초 7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나 부경이나 최근에 예전보다는 주로가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철 돼서 약간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좀 기록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록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카스파 프린스가 라스트 가면은 한 200m 통과 뒤에는 한 200 남겨놓고는 상당히 여유를 부리거든요. 그러면서 1분 13초 7을 끊었는데 이 같은 날, 그러니까 같은 주로에서 2등급 1200 레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제 1등급까지 올라갔을 테지만 이 성산질주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서 최선을 다했고 또 레드 사이렌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센 말인데 이 마필이 선의권에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 두 마필이 뛴 경주 기록이 1분 13초 6입니다. 즉 이때 이제 이 두 마필이 2, 3착을 했었는데 최선을 다한 강마들이 최선을 다한 기록이 1분 13초 6인데 이 카스파 프린스는 물론 전개가 좀 편하긴 했지만 라스트에는 잡고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1분 13초 7 그리고 구간 타임을 살펴봐도 페이스가 엇비슷해요. 2등급 레이스와. 그만큼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전개를 좀 감안은 해야죠.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뭐 당대화신을 필두로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이 편한 선행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무리 없이만 간다면 그리고 이 마필은 데뷔전 때 치고 올라오는 걸음으로 입상을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취입이 좀 자유롭다 이렇게 봤을 때 경합만 피한다면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스바 프린스는 직전 경주에서 8마신의 도착차로 정말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2018년에 이제 2월 달로 이제 벌써 접어듭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또 느끼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2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뭐 첫 단추 잘 끼워야겠고요. 준비한 마필들 우승 입상 잘 해주길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인 이번 주에는 국내산 신마로 6조 소속의 캐치9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캐치9의 혈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캐치나이라는 마필을 제가 이제 신마 포커스 시간 설명을 해야 되나 추천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유는 이 유로실버라는 마필의 자마이기 때문에 굳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최종 그래도 낙점을 했습니다. 이 블랙 타입 2승을 하면서 이 단거리 쪽에서는 좀 가능성을 좀 보이면서 이 시스마로 데뷔를 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노던 댄서와 미스터 프로스펙터 그리고 스톰캣 언브라이들드의 라인입니다. 이 부마, 모마, 외조부, 조부 모든 것을 보면 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문가 라인들의 자마 그러니까 윗선이요. 그렇게 잘 뛰지 못했던 마필들끼리 이렇게 조합이 좀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이 명문가 순수 라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로실버도 그다지 능력에서는 출중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역 시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시스마로 국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자마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스프린터 계열이기 때문에 이 단거리 쪽에서는 분명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기도 하고요. 이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뚝심으로 버틸 수 있는 그리고만 이 유로실버라는 마필이 이 현역 시절에 한 1300, 한 1400 이 정도 거리까지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캐치나인 이 자마도 이 분명히 1700 어느 정도 사양 관리가 된다면 한 1700 정도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그런 혈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치나인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캐치나인은 지금까지 총 3차례의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받은 주행 심사에서는 1분 2초 4의 기록으로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주행 심사 내용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9번 게이트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최외곽 쪽이었는데 발주가 괜찮았습니다. 안쪽에 3번 감독맨이 선두를 빠르게 치고 나섰는데 이 정도윤 기수가 살짝 밀어줬습니다. 살짝 밀자 그의 반응을 보이면서 외곽 쪽에서 무빙으로 이 선두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선행을 나선 후에는 약간 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도윤 기수가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마들보다 이 4코너 돌기 직전까지 많은 착차를 좀 두면서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직선 구간 들어오면서 정도윤 기수가 이 뒤를 힐끔 쳐다볼 정도로 이 페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마필 자체가 움직였습니다. 이 직선에서 체근을 하자 그에 상응하는 탄력은 보여줬고요. 여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선행을 나섰을 때는 단거리에서 정도는 쉽게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여유로운 우승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캐치나인의 주행 심사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캐치나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480kg대의 마체로요. 이 스프린터다운 그런 마체 밸런스입니다. 전형적인 이 스프린터로 보시면 되겠고 이 후구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신마치고는 후구가 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약점이라면 원래 작년 여름에 데뷔를 했어야 됩니다. 이 3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우측 장고리 골절입니다. 골절로 휴양에 갔다 왔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치면 오른쪽 엉덩이뼈의 이 골반 쪽의 골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휴양을 갖고 치료를 한 후에 이제 올해 경주로에 복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거리 쪽에서 검증이 안 된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교 상태 그리고 마방의 채식 상태 그리고 현장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올해부터 꾸준하게 오랜 기간을 훈련에 임했습니다. 6조에서 2018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구보량을 서서히 올려가면서 이 타이밍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2주 전부터 서서히 강도 올리면서 이 실전 훈련에 돌입하면서 마필을 계속적으로 붙였습니다. 이 상대마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 컨디션 조율을 계속 해주는 그런 패턴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월요일 국내산 5등급의 신영명과 이 강병합으로 준비를 했고 역시나 이 지구력은 검증은 안 됐지만 이 스피드 부분에서는 분명히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향후에 큰 부상만 아니면요, 뭐 3전 안에 뭐 평균 돌파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뭐 단거리 쪽에서 좀 인코스를 인게이트 쪽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형적인 스프린터형이기 때문에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 아니면 이 외곽이라도 외선 2열 쪽에서 모래를 좀 덜 맞고 뛸 수 있는 전개가 그려진다면 단거리 쪽에선 곧바로 승산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뛸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사양 관리를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현장 상태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캐치9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모으면서 금주 데뷔전을 갖는 캐치9이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5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백문백답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전형적으로 걸음이 안 나옵니다. 이 훈련 시의 걸음보다 실전 부진마로 보는 쪽이 맞습니다. 9월 경주 이후에 이 4개월 가까이 좀 휴양을 갔다 오면서 이번에 경주로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 데뷔전에서는 에이스 코리아, 그리고 직전 레이스에는 영광의 팩터라는 이 빠른 마필이 있었습니다. 정말 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빨랐고요. 자, 그러면서 중위권 쪽에서 이 주춤주춤하면서 좀 입상에 실패를 하는, 이 걸음이 완전히 무뎌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주행 재검을 받은 후에 1월 20일에 주행 재검을 받은 1월 20일에는요, 아예 이 주행 재검 때는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레이스를 이끌어 버렸습니다. 여유 있는 걸음을 또 보여줬고요. 선행을 나서면 뭐 그냥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따라가는 이 빠른 페이스에 얼마나 적응할지가 관건인 그런 마필로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출마 등록 현황을 보면요, 이 선두력을 갖춘 이 가속 챔피언이라는 마필이 같이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게이트 조건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가속 챔피언이 외곽 쪽으로 좀 빠져 있고, 이 백문백답이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지난주부터 최시대 기수가 고삐를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속구보시의 컨디션은 하자가 없고 힘도 꽉 찬 그런 상태입니다. 이 타피자르의 자마루요, 이 명문가 열통입니다. 분명히 뛰어줄 그런 마체 밸런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외산 2등급의 하이섹시와 강병합을 하면서 이 외열 쪽에서도 역시나 밀리지 않습니다. 이 상위권 마필의 포스에도 전혀 눌리지 않는 그런 힘까지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이번에 3전째 들어가는데 한번 첫 입상을 기대합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백문백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문백답은 지난 9월 경주에서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기 휴양에 들어갔고요. 약 5개월 만에 다시 경주로로 복귀하는 건데요. 금주에는 2일 금요일 9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복귀하는 경주로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6조 구용준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탱고앤탱고가 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부진마입니다. 만약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배당의 중심이 분명히 될 겁니다. 순발력도 부족하고 탄력도 부족한 부진마인데요. 450kg대 비카의 자마입니다. 부계보다는 이 모계 쪽을 좀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 호흡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레이스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한 3선 전개, 최소한 3선 전개까지는 붙어줘야 이 직선에서 조금 더 승산이 있는 그런 계열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도 직전에 4위를 만들어낸
송경윤 기수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전담 훈련 시행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월요일 날에는 국내산 5등급의 퍼펙트 휴머와 강병합 훈련하면서 상당히 외열 쪽이었는데 근성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느낌 받았고요. 이 속고보 씨의 발심이 아직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주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아주 향후에 좀 많이 뛸 전력은 아니지만 마체 밸런스로만 본다면 형군을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고 싶습니다. 이 복병권으로 6조 구영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탱고앤탱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탱고앤탱고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경주를 뛰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한 경주마입니다. 금주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하고 과연 데뷔 후 첫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인데요. 어떤 경주마인가요? 8조 토마스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그레이트록이 되겠습니다. 직전 2전째 입상을 차지를 했고 지난번에 좀 방송에서도 좀 강력하게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6등급 마필 2마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아이스레그와 이 그레이트록 이 2마리가 그래도 공교롭게도 같은 경주에 나오면서 2마리가 우승과 입상을 해줬습니다. 500kg대의 단단한 마체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후구 쪽도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고개가 조금 뻣뻣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이 지난번에 제가 신마 포커스 시간에 언급을 드릴 때 이 500kg 정도 나가는 마필인데 체중이 한 10kg 정도가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고무적인 게 지금 2번의 경주를 뛰면서 직전 경주에는 507kg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510kg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10 한 2, 3kg 정도 올라가면 딱 좋을 그런 밸런스를 갖췄습니다. 이 토마스 마방에서 1300m를 고집스럽게 좀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호흡이 짧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중거리 이상은 조금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우승을 하고자 한다면 좀 단거리 쪽이 좀 맞아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송경윤 기수와 유연명 기수가 이 번갈아 가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외산 4등급의 오썸 킹이지와 강병합하면서 여전히 하자없는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거리와 그리고 편성, 그리고 전개만 잘 풀려주면 형군 고별전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8조 토마스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그레이트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트록은 직전 경주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데뷔 후 첫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 경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 어떤 경주만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디바이드 윈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다는 걸 또 이마피를 보면서도 느낍니다. 이게 신마 포커스 시간에 좀 추천을 드렸는데 벌써 5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매니피와 그랜드 패스의 혈이고요. 작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했지만 좀 부진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번의 경주 뛰면서 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재력도 분명히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직전 중거리를 넘어가는 1600m 도전에서도요. 여유 있는 걸음 보이면서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순발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선행과 선임력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 있고, 자, 직전에 우승을 일궈낸 유연명 기수가 직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속고보 씨의 역시나 경쾌한 발놀림이 인상적이었던 마필이 되겠고, 이 일요일 날 국내산 2등급의 포나인즈와 강병합 해주는데 내열에서 여전히 스피드에서는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토요일 날에는 외산 4등급의 백문백답과 병합하면서 외열을 좀 이번에는 돌려줬습니다. 백문백답을 안쪽에 가둬놓고요. 자, 외열 쪽에서 길게 이 지구력을 좀 더 보강하는 패턴으로 훈련을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우승이나 입상을 하면 국내산 4등급의 고별전이 될 것 같은데 형군 고별전은 분명히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4등급의 디바이드 윈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이드 윈드는 작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는 부진했지만 최근에 일반 경주에서는 3연승을 달리면서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2일 금요일 8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금주 출전하는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만인데요. 어떤 경주만가요? 3조 오문식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낭만전사가 되겠습니다. 이 어플리트 어게인의 자마루요. 아직까지 중장거리 쪽에서는 검증이 안 됐지만 단거리 쪽에서는 이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어주는 그런 혈입니다. 혈통과 마체 밸런스에 비해서 이 30% 정도의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이 청해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이 어플리트 어게인 자마를 제 신마 포커스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비용은 30%가 절감이 되고 이 단거리 쪽에서는 곧바로 승산이 있는 마필이라 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데 이 낭만전사 말고 이 배다리한이라는 마필도 예전에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유충렬 마방, 이 배다리한이는 이 유충렬 마방의 마필인데 이 고집스럽게 역시나 단거리만 출전합니다. 지금 국내산 3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라갔고 현재 1억 6천만 원을 벌고 있는 이 배다리한인데 이 낭만전사도 똑같은 부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낭만전사는 의외로 이 3조에서 좀 중거리 이상을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단거리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 고집스럽게 1200과 1000m와 1200을 보내는 이 배다리한이 같이요. 이 낭만전사도 이 단거리 쪽으로 출전을 시키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이 장거리 쪽에 출전을 시키면서 현장에서 또 인기 1위까지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인기 마필로 분명히 보았고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6등급 사전 출마 등록이 나와 있지 않은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레이스에 출마를 시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1300 이하 쪽으로 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월요일 최시대 기수가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의 모닝파크와 강병합하면서 이 외열 쪽에서 상당히 훈련 시에 걸으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리만 잘 잡아서 출전시키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향후는 몰라도요. 현재까지는 1300m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출마 정상적으로 좀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인기도만큼이나 입상에 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오문식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낭만전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만전사는 직전 경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지만 5위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한파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오를 텐데요. 그래도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유의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금요일에 11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에는 총 6개의 교차 경주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월초 경마지만 2월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부분의 경주가 풀게이트 경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경주 기승 기수부터 그리고 새벽 훈련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